우선 경제경영학자 488인 여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 등등 뭐 카이스트까지 포함한 중요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일본, 미국 등 중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윤석열 탄핵이 경제 안정의 출발점이다. 빨리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게 민주당이 권한대행하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민주당은 171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석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 힘 내의 합리적인 분들이십니다. 그게 탄핵된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걸 갖고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미 국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믿는다.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미동맹은 끄떡없다. 이런 입장 나왔고요. 또 헌법학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 이건 헌법적 의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가짜뉴스 띄우세요. 누가 가짜뉴스를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조목조목 못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대통령께서 하신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첩법 한번 볼까요? 헌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건데요.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고요? 22대 국회에서 누구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낸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간첩죄가 없으면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 못한다?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심을 보고 심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총리 대행은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모순. 이진숙 탄핵된 이진숙 때 이진숙이 6명으로도 본인의 탄핵 심리를 빨리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규 대행. 헌재가 어떻게 했죠? 그 가처분을? 가처분 받아줬죠. 네, 인용해서 이진숙 재판 때 6명이 심리도 하고 변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6명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거나 변론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진숙 다르고 윤석열 다르다는 겁니까? 탄핵은 똑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영상 보겠습니다. 아, 왜 소리가 안 나옵니까?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예.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 제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수계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본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서 나온 뭐 과격한 발언은 뭐 저는 그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주 적절한 강연이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 신부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메릴 스트립 영상 트세요. Performance this year that stunned me. It sank its hooks in my heart. Not because it was good. There was nothing good about it. But it was effective and it did its job. It made its intended audience laugh and show their teeth. It was that moment when the person asking to sit in the most respected seat in our country imitated a disabled reporter, someone he outranked in privilege, power, and the capacity to fight back. It kind of broke my heart when I saw it, and I still can't get it out of my head because it wasn't in a movie. It was real life. And this instinct to humiliate, when it's modeled by someone in the public platform, by someone powerful, it filters down into everybody's life because it kind of gives permission for other people to do the same thing. Disrespect invites disrespect. Violence incites violence. When the powerful use their position to bully others, we all lose. Okay, go up with that thing. Okay, this brings me to the press. We need the principled press to hold power to account, to call them on the carpet for every outrage. That's why our founders enshrined the press and its freedoms in our Constitution. So I only ask the famously well-heeled Hollywood foreign press and all of us in our community to join me in supporting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because we're going to need them going forward, and they'll need us to safeguard the truth. One more thing. 예, 저 1분.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우리 언론과 젊은 기자들이 보여주신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언론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2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탄핵 또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마지막 법안은 11월 26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외국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김건희를 너무 사랑해서 계엄을 일으켰나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는 길은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이라도 3명의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대한민국을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를 띄어내서 수많은 여론 왜곡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여론 조작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길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유상임 장관님.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할 때는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헌법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어제 그 입장으로 발표하신 것은 국무회의 전체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고 네. 아마 총리님께서 또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자문그룹들을 통해서 이 모은 의견과 또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안 하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은 국회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논리 구조가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동의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글쎄요, 저보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그러니까 역대 한 번도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질문 드린 거에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논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존중은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지금 시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겠다. 생각 안 해보셨다. 동의가 된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성을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이 넘어와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의결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국회가 의결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혹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표결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맞습니까? 글쎄요, 그 현실적으로 뭐 양당이 협의해서 뭘 결정하는 것을 근래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그런데 또 합의를 해오라고요? 그 안 되면 또 무슨 뭐 비상적인 상황 또 만드는 겁니까? 한덕수 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국회가 낸 결론, 국민 여론은 한덕수 총리의 입장하고 정반대인데 그것은 존중할 생각이 안 듭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자, 국무위원 전체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본인들에 대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안 통과되면 사표 내는 겁니까? 아니요, 사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스스로 그럼 직무를 정지하십니까? 아니요, 뭐이 정부를 무력화하는 꼴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 정부가 무력화됩니까? 왜 그렇게 비약을 시키죠? 비약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금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을 거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했는데 임명 안 하고 그래놓고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우리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사표 내세요. 그게 앞뒤가 맞죠? 아니면 스스로 직무정리를 하든가 우리를 탄핵하라고 하든가. 이게 무슨 여론 플레이입니까? 노 의원님, 그래놓고 존중한다고요? 국민들이 지금 노 의원님 지금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관, 목소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높은 거죠? 잠시 중단하세요. 지금 훈계를 하시는 거죠? 훈계는 지금 노 의원님 하고 계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지적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겁니다. 높다고 뜻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노정면 위원님 잠시만요. 장관, 제가 보기에는 노정면 위원님의 저 언성은 이 자리에서 저보다 훨씬 높은 데시벨이 많았습니다. 여기 훈계하러 나오신 거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패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과방위가 열린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니요. 발언권 주시겠어요? 왜 제 말까지 막아요? 왜 제 말까지 막습니까? 지금 그냥 위원님들 말씀에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언성을 높이지 말라거나 제가 보기에 언성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더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시고 위원님 질문에 따박따박 답하시고요. 3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뭐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이 정도면 만족하세요? 노 의원 계속하세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걸 왜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정합니까?
본인이 듣기에 좀 언짢게 들리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느껴지면 그 상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목소리가 그 이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점. 왜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냐? 그건 존중이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직은. 그 답변부터 한번 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여론 그리고 국회의 의결이 불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죠. 이건 화법이에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서 고막이 좀 아프셨어요?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제 해보세요. 글쎄요, 우리 노 의원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민다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입니까? 땡크로 밀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하시고 싶은 모든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그래서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누가 정부를 무력화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한덕수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총리를 사람을- 탄핵하면 무력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건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왜 무력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래서 그 정부가 무력화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 탄핵하지 말라 이런 정치 공세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거 혹시 뭐 키친 게임 뭐 그런 겁니까? 글쎄 그런 지금 치킨 게임. 질의답은 제가 잘못 하고 싶지 말했습니다.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가 핵심 쟁점이지. 탄핵 사유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무력화된다. 이 비약의 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장관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명백한 우리는 내란으로 규정하는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혼란이 이뤄진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니까 국정의 안정은 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안정되게 헌법기관이 돌아가게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덜 차서 탄핵당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결정을 미루라는 그 신호로 읽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는 안 들리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답답해요. 국회는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했는데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여야 합의를 해오래요. 이 논란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의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비상계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게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헌재 재판관 지금 말씀하시는데 11월 22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22일까지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2명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전에는 국민의힘이 더 빨리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된 건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그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건 민주당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동의해서 대통령이 탄핵했고 이 탄핵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헌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는데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왜 국회에서 절차가 다 끝난 것을 다시 국회 합의하라고 합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제대로 답하세요. 인상 비평하시지 말고. 아니 제가 지금 답하라고 안 그랬어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2명을 민주당이 추천했고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딴지 거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딴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그 뒤에 계신 분 이런 자료나 드리세요. 아마 저랑 비슷한 신변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가결하고 그때야 제 지역에 갔습니다. 만나신 분들 중에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본인들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 어머니도 계셨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지난 12월 3일 날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초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2024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모두 망가지고 언론이 통제되고 방송사에는 계엄군이 앉아있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뻥크에 잡혀가 있고 국민들 밤에 돌아다니게 해줬다고요? 그게 내란 수괴가 한 짓입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평소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던 장관께서 정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임명직 공직자들 마찬가지고 저희들 모두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심으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성탄절에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왜 깨졌습니까? 국민의 일상이. 윤석열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분이 정치했다고 보십니까? 장관의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 씨는 야당을 만나서 국정의 협조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고 야당 대표가 8번, 10번까지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만났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하니까 그때에서 한번 만나줬지요. 그때 뭔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랑만 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정치 아니지요. 왜 비상계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 특검법이 곧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 망상이 부정선거라는 그 망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망상과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국회와 선관위와 다 온 군인들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조물애기들한테
그 명령을 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상임위가 열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애써 외면하는 김태규 직무대행 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런 망상과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들 그런 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지켜주고 그 자리를 그래서 지금 정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에 한동훈 대표처럼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반성을 하고 탄핵에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과 함께 300석으로 통과를 시켰다면 이 나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반대를 할 게 따로 있죠. 탄핵을 반대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합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쟁 소재입니까?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결국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일제로 말씀드렸어요. 국민의 뜻을 반하는 정당이 어떻게 존속을 합니까? 왜 한독수 권한대행은 총리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임명이 맞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신 분까지도 임명이 맞다고 합니다. 헌재 재판관으로. 근데 왜 거부합니까? 본인 권한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여야에게 공을 넘겼어요. 그런데 왜 6개 법안은 거부권을 썼습니까? 장관은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 거부권을 합당하고 이번에 임명을 안 하는 건 또 이것도 합당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옳고 그름은 판단해 주셔야죠. 그 알량한 사람들 믿고 이 상황을 지속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윤석열 씨의 비겁함이 치가 떨립니다. 도저히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응합니다. 그리고 몇몇과 작당을 해가지고 헌재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경제부총리의 충원이라고 치더라도 이걸 빨리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란 수괴가 윤석열 씨가 수사를 빨리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체포되고 구속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이 정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그 재판 제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 알량한 무리들이 거부한다고 당랑 거철 아니겠습니까? 더 버텨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속마음은 저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 있으면 공직 떠나십시오. 여러 가지 아까 장관께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 입장과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리도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기준은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친윤 없잖아요. 윤석열 씨 편들어서 뭐가 남겠습니까? 역사에 죄인받게 되는 게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치욕적인 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국민만 생각합시다. 정말 국민만 생각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서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하고 우리 차관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 위해 일해